안녕하세요. 정보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의 제왕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가 2% 넘게 크게 밀렸고요. S&P 500 지수도 1.59% 하락했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까지도 1%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마감한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부분의 아시아 지수는 다우존스가 급락한 이후에 덩달아서 하락세를 보였고요. 오늘 중국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키포인트 하나씩 살펴보시면 다우 산업지수가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간밤에 700포인트 이상이 떨어졌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오늘 기준금리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시장은 오늘 휴일로 휴장했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먼저 일본의 니케이 지수 1% 가깝게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장을 마쳤고요. 중국의 상해 지수 0.07% 소폭 내림세 보였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홍콩의 항생 지수는 0.84% 내림세를 보였고요.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0.35%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만 지수가 크게 밀렸습니다. 1% 넘는 내림세, 1.46%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또 간밤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의 900억 달러가 날아갔다, 사라졌다라는 이슈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오늘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현재 가상화폐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대금 순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거래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네, 간밤에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4% 넘게 밀리면서 4.26% 하락하고 있는데요. 3,5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거래대금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이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락해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4.11% 조정을 받으면서 2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클레이튼 한번 살펴보시죠.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현재는 4.58% 조정받으면서 1,042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리플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도 지금 6% 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6.58% 하락하면서 62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상화폐 시세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3거래일 연속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0.35% 하락하면서 3,232.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도 전거래일 대비 0.59% 조정을 받으면서 1,043.6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장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에는 3,234선 장중의 고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점심 지나서는 3,215선까지 장중의 저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으로 가면서 낙폭을 조금 만회하기는 했는데요. 결국에는 0.35% 조정을 받으면서 3,232선에서 장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지수 오늘 장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비슷한 모습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1,049선 장중의 고점을 찍었고요. 오후 들어서 1,036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갈수록 낙폭을 만회하면서 장 마무리했습니다. 0.59% 조정받으면서 1,043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였고요. 외국인만이 홀로 1,730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네, 주간 수급 동향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였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어제도 9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홀로 순매수했었고요. 오늘도 370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세로 돌아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고요. 어제도 4,500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지만 오늘은 반대로 개인과 동반해서 매수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이 1,521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800억 원대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집계됐고요. 기관만이 홀로 941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그럼 주간 수급 동향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3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줬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어제도 1,000억 원대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오늘은 107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의 9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어제도 500억 원대의 물량을 정리했고요. 오늘도 941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오늘 863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섬유 의복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기관의 큰 매수세가 집계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의약품 업종도 1%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집계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기계업종과 운수장비 업종도 0.52%, 0.0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건설업종까지도 양 매수세 집계되면서 0.02%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업종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전기전자 업종은 0.05% 소폭 하락세를 보였고요. 제조업종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집계되면서 0.15%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또 전기가스 업종도 0.17% 조정을 받았고요. 통신업종은 기관의 매도세 집계되면서 0.48%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의료정밀업종까지도 0.48%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유통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세가 집계됐고요. 1.63%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정보기기 업종도 양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0.7%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뒤를 이어서 디지털 콘텐츠 업종은 기관의 매수세 집계되면서 0.53%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또 기타 제조업종과 IT 업종까지도 0.4%, 0.08% 오름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다음 업종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종까지도 0.01%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빨간불을 켰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건설업종부터는 파란불을 켰습니다. 0.01% 소폭 조정을 보였습니다. 또 오락문화 업종은 기관의 매도세 집계되면서 0.09% 조정을 받았고요. 반도체 업종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세 집계됐습니다. 0.17%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운송업종까지도 0.35%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장 핫5 시간입니다. 오늘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었던 종목 5종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검색어 핫5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코리아에셋투자증권입니다. 큐라티스가 mRNA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시험 계획을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또 아즈텍 WB 등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식약처에 따르면 큐라티스는 코로나19 백신의 일상 임상 시험을 승인받았는데요. 큐라티스는 연세의료원 학내벤처에서 출발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큐라티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항원을 만들 수 있는 염기 서열을 가진 mRNA를 지질 나노입자 등 전달체와 함께 주입하는 기존 백신과는 달리 자가 증폭할 수 있는 차세대 백신인데요. 큐라티스는 현재 FDA에도 일상 임상 시험 계획을 제출했고 또 인도에서는 임상을 개시한 상태입니다. 한편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큐라티스의 2대 주주인 점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자세한 시세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8% 급등하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상한가 터치했지만 결국에는 윗골이 달고 내려왔는데요. 종가는 21%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주가를 살펴보시면 어제는 1%대 조정을 받았고요. 오는 21%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8,3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함께 상승했었던 아즈텍 WB까지도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큐라티스에 직접 투자를 해서 약 15만 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는데요. 주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흐름 살펴보시면 윗꼬리를 아주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3%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빠르게 상승폭 반납을 했습니다. 결국에 그래도 5%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지난 3거래일까지 연속으로 조정을 받았고 오늘은 6%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3,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핫5 다음 업종은요.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코스닥 상장 예정인 메타버스 기업 맥스트가 IPO 사상 최고 경쟁률을 갈아치우면서 국내 증시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맥스트 상장 중 한 사인 하나금융투자는 어제까지 이틀간 진행한 일반 투자자 대상 맥스트 공모주 청약에서 공모 수량 25만 주에 청약 수량 8억 4,546만 8,680주가 신청되면서 단순 경쟁률이 3,391.87대 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균등 배정을 반영한 경쟁률은 그 2배인 약 6,763대 1로 나타났는데요. 기존의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은 지난 1월 모바일 플랫폼 MBT가 기록한 4,497대 1이었습니다. 지난 2010년 설립 후 맥스트는 독자적으로 증강현실 원천 기술을 개발했고 또 지난 5월 초에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인 XR 메타버스 프로젝트의 주관서로 선정된 바가 있는데요. 이 소식에 관련주들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하나씩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가장 크게 시세를 냈었던 알체라부터 살펴보시죠. 네,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1%대 하락을 하면서 장을 시작했지만 장중에 빠르게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조금 달고 내려왔는데요. 오늘 결국에는 20%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어제도 7%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요. 오늘까지도 20%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49,2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 다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트원인데요. 에이트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윗꼬리 조금 달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20.96% 급등하면서 2,655원까지 고점을 찍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14%대의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 3거래일 만에 다시 빨간불을 켰습니다. 14%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52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관련주 덱스터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1% 빠지면서 장을 시작했지만 장중에 급등했습니다. 22%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윗골이 달고 내려왔는데요.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면서 결국에는 14.21%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850원의 종가 형성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핫5 다음 업종은요. 원자력 발전 관련주입니다. 폭염 등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가 원자력 발전소 3기를 재가동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획 예방 정비 등으로 정지 중이었던 원전 3기를 7월 중에 순차적으로 재가동한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이는 최근 폭염과 산업 생산 확대로 전력 수급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정비를 마친 원전 1기를 추가로 가동하는 등 충분한 공급력과 예비 자원을 확보하고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소식에 관련주들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를 제조하는 업체인 우진 주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 길게 달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장은 8% 급등하면서 장을 시작해서요.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상승폭 많이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두 자릿수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어제도 3%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오늘까지도 12%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관련주 다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 살펴보시죠. 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고점 부근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장중에 13.55%까지 급등하면서 62,000원에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고점 부근에서 장 마쳤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까지 이 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고요. 어제도 2% 넘는 오름세, 오늘은 12%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61,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자력 발전소용 공기 압축기를 공급하고 있는 한신기계의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음봉을 그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7%대 급등하면서 장을 시작했고요. 장중에 19%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빠르게 상승폭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면서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핫5 다음 종목은요. 바로 CS윈드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클린 에너지 의무 사용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풍력 관련주인 CS윈드가 상승했습니다. 한 증권사에서는 백악관은 미국의 인프라 부양안 중 클린 에너지 의무 사용 제도, 또 재생에너지 10년간 세액 공제, 클린카 보조금 대폭 확대를 반드시 포함시킬 그린 산업 관련 정책으로 지목됐다며 양당 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8월 말에 확정이 되고 미합의 시 민주당이 자체적인 예산 조정권으로 연내에 해당 정책이 포함된 인프라 부양안이 통과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CS윈드가 인수한 베스타스의 미국 타워 공장은 100만 평으로 글로벌 최대 규모로 GE, 지멘스, 노르덱스 등이 고객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CS윈드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1.46% 조정을 받으면서 파란불 켜면서 장을 시작했지만 장중에 8%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8.16% 상승하면서 87,500원에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종가도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최근 주가를 살펴보시면 어제도 1%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오늘까지도 7%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86,9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핫5 다음 종목은요. 바로 SY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인천 지역의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100%라는 소식에 이동식 모듈러 음압병동 생산업체인 SY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인천 방역당국에 따르면 준중환자 병상 23개가 어제 오후 8시 기준으로 모두 사용돼서 가동률이 100%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요. 중증 환자 병상은 주로 중증 환자 전 단계나 중증 환자들이 치료 과정을 거쳐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머무르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한편 SY는 중증 환자용 이동식 모듈러 음압병동을 생산 중인데요. 음압병동은 발주에서 설치까지 열흘밖에 소요되지 않고 또 음압 공조기와 전실 설계, 또 전문 의료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SY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Y 오늘 1%대 조정을 받으면서 장을 시작했지만 장중에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12.62%까지 급등하면서 고점을 찍고 결국에는 윗골이 조금 달고 내려왔는데요. 최근 주가를 살펴보시면 어제까지는 3거래일째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4거래일 만에 다시 크게 반등에 성공하면서 오늘은 4,36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인기 검색어 핫5 5종목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왕의 콜센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똑똑한 김태성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과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그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 피해가 너무 많아서 나는 불안하다,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김태성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시장 얘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도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3거래일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조정은요, 굉장히 선방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1%대 이 조정을 미리 맞았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은 그래도 다른 여타 글로벌 지수보다는 굉장히 견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아시아 증시로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중국도 굉장히 약했고, 일본도 굉장히 약했는데, 그 안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0.3%대, 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당연히 이 시작할 때는 개파락이 제법 좀 크게 나왔지만 그래도 장 후반부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좀 나타냈고, 또 코스닥도 0.6%대 이내에 좀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강한 조정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약보합이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종목별로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회복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 있고 또 회복이 아예 지금 되지 못한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 특히 이제 종목별 차별화 상태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해서 썼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셀트리온 제약주를 필두로 제약바이오에 그래도 괜찮은 매기세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시장 전체적인 섹터가 회복한다라는 느낌보다도 일부 종목만이 지금 회복하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됐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 오늘의 조정에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1%에 가까운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당연히 이제 오늘보다 오늘 유럽과 미국이 장 맞추려면 아직까지는 좀 멀었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충분히 오늘보다는 더 나은 반등력이 기대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요. 저는 오늘의 하락에 크게 의미를 좀 부여하지 말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오늘 우리 시장 정리해 주셨습니다. 글로벌 시장 대비 우리 시장을 선방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양시장이 모두 낙폭을 줄이면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한 점이 긍정적이었지만 여전히 종목별 차별화에 장세를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하락했다고 너무 움츠러들기보다는 내일 시장에서 한번 반등을 기대해보자라는 전망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해 주시는 우리 김태성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장 가장 뜨거웠던 섹터는 메타버스 관련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메타버스 기업 맥스트가 역대 최대 청약 경쟁률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업황 전반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쪽 섹터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저의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면 네. 사실 저는 아직까지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확 와닿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뭐 제가 관련 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관련 플랫폼을 많이 이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확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확실히 이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의 시장이 지금 점차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주식시장은 빠르면 3개월, 더 빠르면 6개월 정도 선반영을 받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미리 조금 움직이는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메타버스 하면은 그냥 한 기업만 보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그 기업이 자이언트 스텝이었다라고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도 이 이야기를 드렸고 노란톡에서도 메타버스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선순환매가 되면서 테마적인 흐름을 보이겠지만 실질적인 기술과 그 기술을 바탕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자이언트 스텝이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이제 대장주만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선은 점차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아가고 있는 단계.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는 지금 그 부분을 미리 선반영을 받으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의 이제 시세를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이제는 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치는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HMM처럼 지금부터 시작이 아닐까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되는 시선 자체가 뭐냐면 HMM은 기존에 벌써 이제 본업을 영위하고 있은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또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눈에 보이는 지표들이 나왔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대감만 있는 상황이에요. 네, 기대감에 충족하는 어떠한 결과물을 아직 내보였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더 확인하고 들어가야 할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뭐 팩트의 기준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이야기입니다만은 우선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저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들어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자이언트 스텝뿐만이 아니고 알체라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제 대량으로 좀 거래들이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 흐름의 추세가 당분간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트레이딩 기준으로 지금은 아니고 저는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뭐 접근하지 못하신 분들은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메타버스 섹터에 대해서 지금 섹터에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부터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관련주 중에서도 실질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자이언트 스텝에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너무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규 진입은 어느 정도 좀 무리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관련주들은 모두 다 기대감으로 너무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어느 정도의 어느 타이밍에 접근을 하면 시세를 얻을 수 있는지는 노란톡방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폭염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3기를 재가동한다는 소식에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오랜만에 또 빨간불을 켰는데요. 전문가님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원전 재가동은 저는 일시적인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전 관련주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은 결국엔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이제 주가 관련주들의 주가가 더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느냐 이렇게 좀 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뭐 오늘은 이 원전 관련주들이 움직인 이유를
폭염 때문에 다시 이제 가동률을 높이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움직이긴 했지만 이것은 저는 일시적인 이슈다라고 생각이 들고 원전 관련주들은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에 연연하시기보다는 매수하신 분들은요 조금은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뭐 폭염 관련해서 보신다면 저는 원전주보다는요 지금 더 탄력성이 높은 종목, 뭐 지금 전기 관련주도 굉장히 높죠. 뭐 일진전기, 광명전기, 재룡전기 이러한 쪽을 보는 게 훨씬 더 좋다. 왜냐? 원전 관련해서 기술 수출은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 테마의 지속성이 계속 될 가능성이 높지만 폭염은요. 만약에 당장 내일부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또 관련주들의 테마 힘이 또 빠르게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테마적인 종목을 할 때는 그때는 변동성이 큰 종목을 들어가서 좀 짧게 트레이닝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원전을 지금 최근에 이제 원전 가동 관련한 것을 너무 폭염에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기술 수출에 대한 포커스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상승세를 보였었던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우리 김태성 전문가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원전 재가동 이슈는 일시적인 흐름이고 앞으로 원전 관련주들은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고 가져가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폭염 때문에 이 폭염과 관련해서는 원전 관련주들보다는 또 탄력성이 더 있는 전력설비 관련주들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섹터 안에서도 어떤 종목에 눈을 둬야 될지는 노란톡방에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큰 도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폭염 관련해서 원전 관련주들이랑 또 전력설비 관련주들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또 많이 올랐었던 여름 관련주나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여름 관련주들은 오늘 또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지금 매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뭐 여름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해볼 만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매수를 했을 때 투자자들이 원하는 등락률이 어느 정도인가가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제 계절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름의 끝자락까지 이제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폭염과 관련한 기업들, 앞선 전기 관련주들 혹은 에어컨 관련주들 이쪽은 조정 시에 매수를 해보는 것도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더 길게 볼 것은 저는 음식료 업종, 특히 빙그레 같은 쪽은 계절적인 요인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음식료 업종은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주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 민감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게 차화정 있죠. 자동차, 화학, 정유. 그것과 반대로 경기 방어주라고 이제 불리우는 종목군들 중에는 통신주 그리고 음식료 업종이 있는데 최근에 음식료 업종들이 제법 괜찮습니다. 뭐 그 기업들의 단기적인 뭐 성과, 실적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조금 밀리다 보니까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던 그러한 종목군들이 오히려 시장 대비 선방하는 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고 하반기 실적까지 나오고 또 여름 관련해서 빙가류 사업에서 이 혜태그룹의 이 빙가류 사업을 인수를 한 이후에 첫 번째 여름이거든요. 지금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면 작년에 뭐 빙가류 시장도 제가 한번 레포트를 보니까 코로나19에 피해를 봤더라고요. 많이 안 팔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조 효과까지 겹쳐진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종목들보다도 빙그레라는 종목이 조금은 더 안전하게, 그러니까 등락률 기준 아닙니다. 등락률은 저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등락률 기준으로 보실 거면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전기 관련주를 보시되
확률과 안정성을 생각을 했을 때는 빙그레라는 종목을 지금 위치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무더위 때문에 힘들어하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김태성 전문가가 여름 관련주에 대해서 유망한 섹터와 종목까지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요. 여름 관련주들 중에서 단기적으로는 전기 관련주나 에어컨 관련주들을 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말씀하셨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음식료 업종을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중에서도 빙그레를 지금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혼자서는 어렵다. 어느 타이밍에 진입을 해서 어느 타이밍에 수익 청산을 해야 되는지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제 네. 2차 전지 쪽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소재 부품단에서 오늘 차익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네. 시총 상위단에서 에코프로미 BM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지금 네. 이런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수의 기회로 삼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나 싶어요. 네, 일단 뭐 오늘 전기차 조정이 나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이 저는 똑똑하게 많이 변했다라고 좀 느끼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 뭐냐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다 내려간 건 아니에요. 그중에서 강하게 반등하는 종목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SK 아이테크놀로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자자들의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세가 나온 종목군들은 우선은 수익을 확정을 짓고 시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종목에 조금 더 매기세를 좀 가져다 붙여주는 그러한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조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기차 관련주 조정 시의 매수 의견에는 동의하는 바 하지만 그 매수의 타점을 당장 내일 모레 저는 이것보다는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기차 관련주들이 밀리면 상대적으로 또 수소라든지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이쪽에 또 매기세가 붙어줄 수 있으니 조정 시의 매수는 조금 밀어두고 혹은 다른 대체 에너지주를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지금 위치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죠? 거의 2달 동안 가는 종목만 가는 지금 시장이에요. 제가 방금 가는 종목 뭐라 그랬죠? SK 아이테크놀로지. 즉 전기차 관련해서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SK 아이테크놀로지. 즉 가는 종목을 사서 손절선을 지키면서 짧게 기준점을 잡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전략이 더 좋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SK, 아니죠.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조정 시의 매수 의견은 동의하지만 조금 더 눌렸을 때를 기다려보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에 다른 쪽, 대체 에너지 쪽에 눈을 돌려보자라고 하셨는데요. 또 가는 종목만 가는 시세라고 하시면서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 따라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진입 시점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김태성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4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